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뉴스 윌크입니다. 먼저 알 권리를 빼앗긴 전 세계 동포들에게 이 뉴스만은 꼭 봐주십사, 알아주십사 하는 내용들인데요. 저희 고발뉴스 보도를 통해서 짚어드립니다. 고발뉴스닷컴 조회수 그리고 SNS 반응을 종합해서 엄선한 기사들인데요. 먼저 첫 번째, 정의당 박정부 사이버 사찰 규탄 삐라 살포.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리자마자 저희 홈페이지가 다운이 됐어요. 바로 문제의 기사입니다. 이게 이제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그렇죠. 파주에서 보통 이제 대북 삐라 전단 살포하지 네. 않습니까? 같은 방식으로 정의당에서 자유시민 삐라 살포의 날 정해가지고 삐라 살포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웃지 못할 이야기가 제지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비행 금지 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발빠른 네티즌들이 찾아봤어. 네. 비행 금지 구역. 그랬더니 민통선 그쪽도 그렇지. 당연히 그렇죠. 비행금 당연하죠. 그 거기도 민통선도 비행 금지 구역이야. 그 여기서는 비행 금지 구역에서 비행해도 되고 여기 비행 금지 구역에서 비행하면 안 되고 이 박근혜 정권이 가장 문제되는 게 일관성의 없다는 거죠. 부재. 네. 근데 어떤 의미에서 완전히 일관성이 있어요. 자기네들만 이루어. 아, 완전 일관성이 있어. 네. MB 때부터. 아이 그렇죠. 말로는 절대 안 된다고 그러놓고 낙하산 절대 안 되고 관피아 절대 안 되는데 다 안 치죠. 다 안 쳐. 이를테면 적십자사. 그렇죠. 김성주 총재 같은 경우 또 국감 이틀 전에 중국으로 갑자기 나가버려. 완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당 의원들도 완전 열이 받고. 근데 일관성이 있다. 그렇죠. 일관성 있게 나가죠. 그래서 지금 적십자사 총재 되려면은 적십자 회비를 내면 안 된대요. 5년간 내면 안 네.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적십자사 총재가 되고 싶은 마음에 적십자비를 내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들 계신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매번 이게 가끔 와요 집으로도. 그죠. 그러면 매번 갈등을 하고든요. 그렇죠. 한번 내줘야 되나 어쨌든 이러는데 또 우리 또 신임 총재님의 행태를 보고 안 내도 되겠구나. 그러니까요.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정의당 박정부 사이버 사찰 규탄 삐라 살포를 가장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두의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이빙벨 관련해서 저희가 기사를 몇 개 네. 취급을 했어요. 네. 왜? 안 써주니까. 우리라도 써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도 여러분 고발뉴스닷컴에 올라가시면 1, 2위 기사가 다 다이빙벨 영화와 관련된 겁니다. 4위에도 있어요. 그런데 어제까지 저희가 집계를 했는데 다이빙벨 일반 관객이 공개했더니 눈물 탄식의 시사회가 펼쳐졌다. 이런 기사가 많은 여러분들의 검색을 받았고요. 그리고 조금 떨어지는데 4위로 해외 거장들 다이빙벨 지지, 당신들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이런 또 해외 거장들의 또 반응 기사가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 이 동영상을 저희가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영어잖아. 아 그렇죠. 그거 좀 애매하더라고. 어떻게 해야 되지? 번역해서 올리면 되잖아요. 네. 이게 자막 뭐라고? 넣어가지고. 자막 넣어서. 라디오도 하잖아 우리가 이거. 그 라디오 같은 경우도 번역해서 하잖아요. 뭐라고? 더빙? 더빙 좀 잠깐 순차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시선 집중에서 손석희 사장이 그 앵커 하고 있을 때 그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더빙 업혀가지고 그렇죠. 약간 그럼 뒤에 더빙을 누가 하지? 액터 오브 킬링 무슨 감독의 발언입니다.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어로 해주죠. 그럼 네가 더빙 해줄래?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다음 주에 우리 김남훈 대표의 오디오로 네. 더빙된 해외 유수의 감독님들의 다이빙벨 평가 직접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역 원본 주는 거죠? 네가 번역하는 거지. 내가 노력을 해볼게요. 오케이, 본인 좋습니다. 책임지세요. 자, 그런가 하면 트위터 알티마는 기사 베스트 3. 르몽드지의 보도인데요. 한국 언론과 표현의 자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눈물이 납니다. 사실 저희가 네. 해외 언론들이 오히려 한국 상황에 대해서 더 관심이 더 많고 고마워. 더 적극적으로 보도를 해줘서 고맙죠. 자, 사실 저희는 기자고 방송인이고 하기 때문에 언론 자유가 사실 저희한테 실체적으로 중요해. 먹고 사는데 저희가 지장이 있습니다. 그쵸. 당장 회사를 잘리거나 네. 당장 광고가 잘 안 들어오거나 그렇죠.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아니 뭐 해도 되죠. 다 아는데 뭐. 네. 네.
월급은 제대로 나와요? 월급은 나옵니다. 아, 그러면 된 거죠. 밥은 제대로 먹고? 밥은 제대로 그러면 되네요. 김남훈 씨는 어떻게 출연료는 제대로? 안 나오죠. 사실 저희 언론 자유, 사실 저희 생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언론 자유 문제, 해외 언론들이 오히려 걱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 대단히 지난번 심각하네. 방송 때 산케이 신문 관련해서 말씀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산케이 신문에서도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기사를 연일 내보내고 있어요. 연일 홈페이지라든가 지면을 통해서. 뭐 지들 문제니까. 사실. 지들 그렇죠. 문제인 것도 있지만은 뭐 이제 공격하고 싶은 것도 있고 실제로 정말 말도 안 되게 돌아가는 모습이 이제 자기들 보기에도 참. 자, 이 와중에 지금 이게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공안 60년대 70년대 공안 분위기예요. 뭐냐면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만 불어대는 것이 아니라 거대하게 권력 주변에 대한 발언과 기사까지도 좀 막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정몽준을 비방했다고 대학생이 기소됐어. 사실 기소되는 거 여러분들 뭐 많이들 기소되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기소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죄인인 거예요, 사실상. 이게 오랏줄에 묶어서 재판정에 넣는 걸 기소라고 합니다. 네. 그 웬만하면 기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약식 기소하거나 아니면 벌금 훈계하거나 또는 그냥 잘하라고 그러고 집에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학생을 기소했어. 얼마나 잘못했나 봤더니 그냥 정몽준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쓴 거야. 그것도 그냥 트위터에 3번. 합의 셋. 어떤 거냐면 정몽준 의원은 미개한 국민들 상대로 7선 의원을 했고 미개한 국민들 교통비 니네 70원 아니냐 이렇게 해놓고 욕먹으니까 해명한다고 하면서 자기도 쓴다 이렇게 하면서도 학생용 버스 카드를 소지했던 그런 미개한 쇼를 한 적이 있다. 이거 다 팩트잖아요. 그렇죠. 네.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후보 자진 사퇴해라 이런 글을 올렸다고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기소한 거야. 근데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검찰이 아예 기소하려고 작정을 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너 일부러 낙선시키려고 그랬지. 너 누가 후보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자기는 정몽준 말고 김황식이 낫다고 그랬나 봐. 의도신문이거든요. 이 사람은 그래? 김황식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정몽준을 깎았다. 라며 기소했어. 그러면서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검찰이 언론에 밝힌 게 자백과 반성을 했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유도신문에 놓고. 질질이 안 좋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참고로 저희 지금 르몽드가 이렇게 대한민국 언론들을 걱정해주고 있는데 사실 고발뉴스도 사실 좀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발뉴스의 현실에 저도 이제 종종 우리 카톡 단톡방에서 네. 아이템 이렇게 회의를 하면 우리 이상욱 기자께서 야 그거 넘어가자 고발당해 소송당해 이렇게 바람 빠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이거 팩트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러면서 한번 아니야 걔 완전 미친 뭐뭐야 걔 그냥 바로 부를 거야 걔 패스하자 안돼. 아니야 저는 진짜 일각에서 여러분들 제가 소송을 지금 86번째 네. 요번에 하나 또 더 생기지 않았어요? 아니 그것까지 해서 86번째인데 근데 무슨 뭐 소송 되게 좋아하는 컬렉터인 줄 알아. 절대 아닙니다. 전 진짜 합의 정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게 신경 쓰이는 게 최태민 일가 그렇죠. 집중 보도를 저희 고발뉴스에서 했잖아요. 네. 거기는 일단 타겟 대상입니다. 그 보도를 하는 언론사는 우리밖에 안 했거든. 타겟 대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1,000억 원대 이상의 부동산이 더 발견이 된 거야. 그래서 보도를 저희가 했어요. 저희 고발뉴스.com에서 최태민, 박근혜, 비자금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다 위험한 키워드다. 그런데 입력하자마자 국정원에 뜨는 검색기다. 사실 그 MB가 옛날 한나라당 당내 경선하면서 그 돈이 박근혜 후보의 비자금 아니냐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던 내용인데 네. 이제는 들어가서 지울까? 지워요. 자, 이거 저희가 자체 삭제할지 모르니까 빨리 들어가서 좀 기사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한 2개만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장원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은 좋아요를 얻은 기사입니다. 돌아오지 못한 10명의 실종자, 세월호 촛불 끝까지 함께 해달라. 이런 네. 기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좋다는 게 이제 그런 취지가 아니라 많이 좀 읽혔으면 좋다라는 취지로 이제 클릭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수색도 곧 종료한다고. 그러게 말입니다. 그쵸. 그 88이라는 업체가 민간 업체인데 여태까지 수색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더 이상 수색이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범대본에다가 밝혔고 범대본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지금 발뺌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짜잔. 4대강 로봇 물고기. 이게 실패로 끝난 거 아닙니까? 아유, 완전 실패죠. 일찌감치 실패로 끝났죠. 네. 심지어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완전 실패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왜 실패냐면 여기 보면 보통 실패가 아니라 완전한 실패라고 한 이유가 돈을 이제 어마어마하게 썼잖아요. 네. 그래서 로봇 물고기를 9대 만들었어. 9대. 9대. 대한민국 정부가 9대. 근데 8대 8대가 고장이 났어. 8대. 한두 대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저기 10대 때 연애했을 때 실패할 확률이랑 똑같은 거야. 9번 들이밀고 8번 까이고. 네, 8대가 고장이 나고, 그리고 한 대는 남았잖아. 한 대는 불량품으로. 역시 내 연애다. 내 예전 연애다. 그러면 다 고장이거나 불량품이야. 그 성과가 전무한 건데, 이거를 이제 국감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서상기 씨. 이분 서상기 씨 참 우리가 인물 흑역사에서 좀 다뤄야 되는데. 혹시 오늘 있나요? 오늘은 안 나옵니다. 없어요. 이런 걸 좀 해주면 좋은데. 자,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감사원 때문에 연구 의욕이 상실돼서 안 좋았다. 감사하는 바람에. 그러면서 사실은 이것이 바로 창조 경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정말 이건 유체 이탈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정말 유체 이탈의 끝은 어딘가. 정말 안드로메다에 온갖 개념이 다 가 있을 겁니다. 네, 저희가 그리고 깜짝 저희가 전화 연결을 오늘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뉴스 저희가 뭐 고발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혹시 요분 상당히 언론을 통해서 매를 많이 맞고 계신데 혹시 연결이 되는지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이게 안 되네요. 아까는 아까 되네. 가네. 이 뉴스만 봐가지고는 진실을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 참 많은데 요 뉴스도 상당히 그래요. 혹시 전화를 여보세요? 네, 접니다. 예. 혹시 요즘에 언론에서 매를 많이 맞고 계신 그 시장님 아니세요? 몰라요. 어디 자네 이모 씨라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들려. 누구세요? 실례지만. 이모 시장인데요? 예. 이모 시장. 이재명 시장이세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방송 중이에요, 이거? 그럼요. 우린 이런 식으로 해요. 그냥 지한 뉴스이기 때문에. 큰일 났네. 이것도 장난쳤다고 어떻게. 아니, 지금부터 이제 정색을 하고 여쭙겠습니다. 네네네. 지금 언론에서 주최 측이었다. 네. 그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취지로, 그야말로 맹폭을 하고 있는데, 네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한 사안을 다양하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억울하신 것 같아요. 어떤 입장이세요? 일단 제가 성남을 관할하는 이제 지방정부 책임자니까. 네. 도덕적이든 정치적이든 행정적이든 무한 책임을 느껴야 되고요. 어쨌든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거는 입이 몇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사과드리고요. 네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법률상 책임이 과연 있느냐라는 문제는 전혀 다른 거죠. 네. 왜냐하면 이 법률상 문제를 따져야 되는 건 이 배상 책임이 성남시에 또는 성남 시민세금으로 물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렇죠. 또 관련 공무원들이나 또 관련자들 처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법률상 책임 문제는 별도로 얘기해야 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주최 측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제가 법률가이기도 하니까 네네. 해석을 해보면 일부러 명예훼손하려고 그러진 않을 테고요. 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책임이 주로는 이제 경기도에서 출장 경기가기원 또는 그걸 관할하는
상교 테크노밸리를 경기도가 직접 관할하고 있으니까 그쪽 책임이 주로 논의되는 거를 차단하려는 그래서 이 책임을 성남시 또는 뭐 이재명 시장에게 떠넘기려는 정치적 목적이 하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책임 소재를 흐리게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정치적 목적. 또 한 가지는 이게 나중에 이제 뭐이 배상을 상당 금액을 하게 되는데 그 최종적인 책임을 누가 분담할 거냐. 뭐 책임자가 많으면 분담하는 비율이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성남시가 만약에 책임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성남시가 일부 부담을 해야 되니까 가해자 입장에서는 책임자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좋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근데 두 가지 이유로 아마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걸로 보인다는 주장이신데 그렇다면 우리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주장하시는 사실은 또 뭡니까? 객관적으로 부족한 사실은요. 공동 주최하자고 요구하는 게 있어서 터무니없는 특혜 요청이었기 때문에 특혜 요청이요? 네, 특혜죠. 특혜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청인가 보다는 거의 특혜 청탁, 특혜 압력 이런 거였는데 언론사에서 보니까 이거 안 된다고 탁 자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각종 부서에 검토를 시켜서 이거 안 됩니다라고 문서로 받아가지고 시장 시사상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아하. 그걸 통보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시장 비서실에 보관되고 있는 시장 지시사항 처리니까 새로운 비서실장이 그걸 당연히 다 읽어보지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해주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실제로 또 비서실장이 바뀌고 나니까 찾아와가지고 뭐 3천만 원 내라, 뭐 후원해주라, 뭐 공동주최 또 이런 얘기를 반복하니까 후임 비서실장은 당연히 거절했죠. 네. 거절하고 가을철 이제 하반기 행정광고 할 때가 되니까 네. 그 행정광고를 하나 해준 게 있어요. 아하. 근데 그거를 마치 그 바꿔서 해준 것처럼 지금 이제 조작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특혜 요청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언론에 대해서 그런 뭐 특혜 요청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밖으로 발설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아서 용기가 필요하셨을 텐데 그 밖에 또 어떤 특혜 요청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문제가 안 될 건데 자꾸 성남시를 걸어 넣으려고 하고 행정광고 준 거를 마치 우회 협찬했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니까 성남시의 일개 공무원이 시장이 금지한 사항을 마치 이렇게 해주기로 했다. 뭐 말로 했으니까 해주기로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모르니까 이분들 얘기가 얼마나 엉터리고 그 허위에 가득 차는 건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과거에 있었던 좀 나쁜 얘기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땅이랑 건물 내놓으라고 했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네, 제가 올 1월 달쯤에 네. 이 언론사가 포함된 그룹 회장을 만나서 전심을 한 게 있는데 네. 첫 번째 만나는 자리에서 혹시 예술 문화예술이 중요한데 건물집에 땅이 있느냐 그래서 뭐 땅이 있겠습니까? 그러고 좀 어처구니 없었지만 그리고 말았더니 이번 또 건물 혹시 있느냐고 그래서 그것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례적인 얘기로 한번 알아보지요. 아니 언론사들이 그렇게 요구하면은 응해주세요. 저희도 혹시 좀 건물 좀 있을까요? 저희는 예를 들면 좀 어렵긴 해도 그런 거 들어주면 안 되죠. 제가 행정을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투명함과 공평성인데 이게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한테 혜택을 줄 거면 제가 시장을 왜 합니까? 예. 그런 거 해가면서 시장을 뭐하려고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유족들을 여보세요? 네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유족들을 찾아서 유족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셨어요. 그거를 그렇게 서두르신 이유는 뭡니까? 이게 이제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요. 네. 예를 들면 구조에만 골든타임이 있는 게 아니고 수습에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 감정이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는 상태 아니겠어요? 초기에 예를 들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그분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또 실태를 파악하고 또 그분들과 교감하고 철저히 그분들 입장에서 이 문제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풀어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사고 난 직후부터 또 이제 유족들하고 접촉을 해서 정말 진심을 가지고 이 사건을 합리적이고 냉정하게 접근해야 된다. 네. 설득하고 이해하고 해서 이틀 정말 잠 안 자고 계속 접촉하고 해서 그
그분들도 잘 생각해 계신 분들이라 예. 좀 자문을 하지 않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요. 지금 성남시 어찌됐든 간에 관내에서 일어난 일이고 국민적인 슬픔이 함께하는 사건입니다. 저희가 인터뷰 모두에 잠시 좀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고 저희가 웃으면서 인사를 나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들도 양해를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얼마 전까지 성남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 동생분이 야쿠르트 배달을 하셨어요. 그 동생분 돌아가신 또 아픔도 딛고 시정에 임하고 계신데 앞으로 성남시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끝으로 우리 국민들 그리고 성남 시민들에게 한 말씀 전의를 해주시죠. 뭐 어떤 얘기로도 이 참담한 일에 대해서 변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저희 행정 쪽의 느낌이고요. 다만 저희가 앞으로는 이제 꼭 법률에 정하지 않은 것들이더라도 대규모의 방화사 밀집이 예상되는 건 시 차원에서라도 별도의 좀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뭐 예를 들면 행사 안전점검 이런 것들을 별도로 한번 꾸려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바쁘신 시각에 이렇게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사 판교 공연장 사고와 관련해서 성남의 이재명 시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